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냉대기후, 한대기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냉대랑 한대기후 그 프린트 정리하기 전에 했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조금 보시면 그때 조금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보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 미만이다 라고 써 있었는데 우리 한 온대기후가 마이너스 3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도보다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 15 미만이고 땅이 언단 소리예요. 냉대 기온은. 그리고 그 최나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도라는 게 그때 얘기했듯이 수목,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온이다. 그래서 냉대 기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대륙성이라는 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냉대 기후는 해안가 주변에서 주로 안 나타나고요. 육지 한가운데 있는 데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짧다 이런 얘기 써 있는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앞에서 잠깐 언급 안 하고 넘어갔던 거 하나 짚어주면요. 대륙성 기후는 대륙도라는 게 높거든요. 그 이유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륙성 기후다. 그게 그 지수로서 대륙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격해도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래서 대륙도가 높다는 건 바다에서 멀다는 뜻이고 그건 즉 격해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짧다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 수림대를요 타이가라고 하고요. 척박한 산성토양에 포도졸이 분포한다 라고 써 있는데 자, 이 타이가는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 트와일라잇에서 뱀파이어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이 침엽수림대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품종의 나무들이 일정하게 쭉 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박한 산성토양에 포도졸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포도졸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자, 냉대기후인데 냉대기후는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그 온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적다 보니까 이 낙엽 같은 게 이제 떨어져서 썩어야 되거든. 근데 박테리아가 없으니까 이게 안 썩어. 그래서 우리 음식물이나 이런 거 썩은 이제 그게 오래 가면 이제 이렇게 막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약간 썩어서 되는 거. 근데 그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면서 그 산성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든. 그래서 이거를 포도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포도졸이 분포한다라는 게 추운 토양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염기 성분이 높을수록 토양은 비옥한데 이게 그 박테리아가 분해를 못했기 때문에 척박한 산성 토양에 포도졸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은 겨울 강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써 있었는데 우리 앞에 온대랑 냉대, 그러니까 C기후와 D기후는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냉대 수분기후고요. 알파벳으로 따지면 D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대 겨울 건조기후. 알파벳으로 따지면 DW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냉대기후 그래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몇 도까지 떨어졌나 봤더니 지금 떨어진 온도를 보니까 10도까지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3도보다 미만이고 10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냉대기후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온도에서 알파벳 찾았고 자 강수량 보니까 우리 그때 그 30mm 이상이라고 했지. 근데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잠시만 이게 30 살짝 안 되거든. 약간 밑에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봤을 때 지금 건겨우가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올라와야 DF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평균상 그러니까 일정한 평균의 오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 때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건 안 나오겠죠. 만약에 진짜 엄밀하게 구분하면 DF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어쨌든 얘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F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프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 지금 건기가 뚜렷하게 거울이 견조하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TMI로 얘기해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남반구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북반구죠. 남반구는 냉대기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남반구는 대륙성 기후가 거의 안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대기후 써있는데 한대기후는 최나날 평균기온이 10도씨 미만이라고 써있죠.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무수목, 나무가 없는 기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해보면 최나날 평균기온이 0도 이상,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따뜻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기후면서 여기서 이제 타이가가 툰드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툰드라 기후라고 해요. 앞에서로 따지면 ET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연중 연평균 기온, 월평균 기온 0도 미만 늘 눈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영구 빙설 기후 그리고 얘는 EF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ET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북극해주면 일부 고산지대에서 나타나고 여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작은 풀과 이끼가 자란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영구빙설 기후에서는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지표면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면 이제 0도씨 미만인 달이 얘는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ET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죠. E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 강수랑 적은 거 볼 수 있고 밑에 보면 3번 자 냉한대 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지형이라고 써 있는데 빙하 지형, 극지방 고산 지역, 뭐 빙기 때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의 분포라고 써 있는데 이 빙기가 우리 아이스 오브 에이지 그러니까 추워지고 더워지고 반복했을 때 추울 때를 빙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반대말이 간빙기라고 해요. 빙기 사이에 껴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따뜻할 때 이거는 이제 온도가 높은 거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이걸 빙하 지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빙하 지형은 빙하 침식 지역과 빙하 퇴적 지형으로 나눕니다. 빙하 침식 지형과 빙하 퇴적 지형. 자, 그래서 빙하 침식 지형에 권고, 콜은, 유자고, 피오레란, 피오르 해안 이렇게 써 있는데 권곡 같은 경우는요 계곡 상류에 형성된 반원 모양의 와지라고 써 있는데 이거 교과서 43페이지에 그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 권곡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런 골짜기 틈 같은데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이 물 같은 게 스며서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얼음도 낮에 한창 더울 땐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영국도 녹아서 이 틈으로 들어가요. 얼음 같은 게, 물 같은 게. 근데 이게 얼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얼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틈보다 조금씩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애가 깨져서 이쪽 부분이 이제 빙하에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파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게 파여 있는 부분을 권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에 의해서 깨지고 이게 다 빙하에 쓸려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호르는 이 오른쪽도 이렇게 파이고 왼쪽도 이렇게 파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산 꼭대기 모양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뾰족하다라고 해서 호르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건곡에서 빙하들이 형성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갔어. 그래서 이제 산 줄기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다까지 내려가면서 빙하가 위에 부분을 싹 깎으면서 쭉 내려가.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바다가 이렇게겠죠. 그런데 이 파인 부분으로 얘가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 얼음이 파인 부분으로 바닷물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빙하가 침식으로 깎았던 곳에 골짜기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했던 부분이 이 U자곡이 되고요. 여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파란색에 있던 바닷물들이
밀고 들어와서 채우면 퓨어르 해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 다음번 그러니까 추가했을 때 자료 보여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교과서 83페이지 펼쳐놓고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다음 빙하 퇴적지형 보게 되면 빙력도 폐원, 빙하가 후퇴하고 남은 자갈, 모래 등이 퇴적된 폐원이라고 써 있는데 빙하가 후퇴했다는 건 빙하가 녹아서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빙하가 녹고 빙하가 가져왔던 애들이 싹 녹아서 없어지면서 남은 잔존물들이 남아있는 게 빙력도 폐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밑에 드럼린, 모레인, 빙하호, 에스커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 각 퇴적지형인데 드럼린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 숟가락처럼 엎어져서 이렇게 생겨요. 퇴적돼서. 그러니까 그 빙하가 갖다가 쌓아놨는데 이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쌓아놨다라고 해서 이거를 드럼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레인 같은 경우는 그 빙력도평은 말단부의 빙하위에서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지형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요 빙하가 이제 그 있었던 흔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빙하 이게 땅을 자 이렇게 A라는 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빙하가 위에서 녹으면서 쭉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여기까지 빙하가 진출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빙하가 있다는 건 빙하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위에서 얼음은 계속 얼고 얘가 밑으로 무거워지면서 내려가. 그러면서 따뜻한 부분까지 오면 즉 이 선까지 오게 되면 얘가 녹아서 없어진다는 소리지. 그리고 빙하에서 물질들이 계속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 끝부분에 이렇게 녹색분 끝부분에 빙하가 가져온 물질들이 쌓여. 그거를 모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빙하호는 여기 빙하가 아까 위에서 파란색 애들이 녹는다 했죠. 그 녹은 애들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흘러 따라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다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파인 것에 이렇게 고였어. 그럼 이걸 다 빙하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에스커 같은 경우는 빙하 밑을 흐르면서 형성된 제방 모형 퇴적물이라고 써 있는데 이 빙하를 단면도로 보게 되면요. 빙하도요.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좀 지울까? 아니 위에 닦게. 빙하가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따뜻한 부분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우리 덥다 춥다 얘기할 때 키 작은 사람이 제일 덥다 이런 얘기 했었던 이유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워서 그렇거든.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표면이 가장 덥기 때문에 지표면에 인접한 부분부터 녹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녹기 시작해. 그래서 위에서 이제 빙하 밑에 부분에 터널처럼 이 빙하가 녹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같은 게 이 터널을 통해서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이 주변에 물질들이 쌓여서 이렇게 제방 모양, 낀 일적선의 띠 모양으로 형성된 게 에스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 보면서 보시죠.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시거나 제가 띄워주는 그림 보면서 하시면 좋고요. 자, 다음에 2번 보면 지표면의 결빙과 융합 반복되는 지역에서 발달한다라고 써 있는데 얘를 주빙하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빙하 지형, 즉 주빙하 지형이라는 건 빙하가 늘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빙하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거나 매우 추운 고산 지역에서 분포하게 되는데 암설이 아래로 떨어져서 애추라는 게 형성된다라고 써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에서 얼었다 녹았다 춥잖아. 결빙과 융해가 반복되는데 추우니까 절벽 이 틈에서 막 애들이 얼었다 녹았다 아까 우리 건국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부서져 밑으로 떨어져.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여기 막 쌓이고 크고 무거운 애들은 이런 식으로 쌓이고 가본 애들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절벽 밑에 돌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애추라고 해요. 그래서 애추가 형성되고 1년 내내 녹지 않은 영구동토층, 그러니까 얘는 늘 얼어있는 층, 여름 쪽에 일시적으로 오는 활동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의 포인트는 온난화가 지속되면 활동층도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활동층이 녹으면 그 사이에 이산화탄소 그 분자들이 많이 같이 얼어 있었는데 이게 대기적으로 방출되면서 지구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활동층에는 기하학적 모양 구조토, 얘는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땅에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돌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땅 속에도 돌이 이렇게 붙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얼고 녹음을 반복하게 되면 돌 밑에가 물 같은 게 고여요. 물방울이. 우리 물컵 같은 경우도 물기 생기면 얘가 표면 타고 또르르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돌도 마찬가지야. 돌 밑에 이렇게 막 물이 고여. 근데 이제 이 물이 얼면서 이 돌들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돌이 있고 그 밑에 물이 있는데 물들이 들어서 올린다는 거지. 그리고 이 돌들이 양옆으로 막 굴러 떨어져. 이런 식으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게 구조토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토들이 많고 산지 사면의 여름철 있는 활동치를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써있는데 얘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명칭이랑 특징만 대충 보면 되니까. 자, 파란색으로 빗금친 게 지금 영구동 독충이라고 합시다. 안 녹아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녹는 부분이 있어. 아이고, 이렇게 녹는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보면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간대. 그러니까 약간 그 혓바닥, 젤리 혓바닥 흘러내려오듯이 얘가 녹으면서 경사면을 따라서 물질들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니까 흘러내려가는 부분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주변은 가만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얘들은 이제 일반 땅들은 그대로 있고 이 노란색인 토사물들이 녹아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내관대 기후의 지역의 주민생활 볼게요. 자, 일단 남부지역, 북부지역 두 개 나눴는데 타이가 지대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타이가 우리 얘기했었던 거는 냉대기후였죠. 그래서 여기는 냉대기후의 주민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한대기후 자,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 보리, 밀, 귀리 등을 재배하는 농업, 타이가지대를 중심으로 목재미, 펄프. 왜? 타이가지대는 아까 말했듯이 소나무같이 단일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타이가지대는요, 포도줄 토양에 위에서 척박하다 그랬잖아. 위에서 아까 포도줄 토양. 척박한 토양이 있는데,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몇 개 없어. 그래서 비슷한 나무들이 쭉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품종이 많으면 나무 배기가 어려운데, 똑같은 품종의 나무면 똑같은 비슷한 크기의 그 재료들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재나 펄프 공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가지대 같은 경우는 그 유럽식 뭐 목조, 뭐 인테리어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타이가지대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북서부 유럽에서는 뭐 밑에 보니까 목초지 조성이 유리하여 밀재배, 가축사회 이런 거 약간 온대기후적 특징이 추가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계곡이 큰 낙천이나 수력 발전 왜 여기는 유자곡 같이 빙하가 파는 흔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피오르 폭포 빙하호 같이 관광 자원들을 활용한다. 이게 냉대 주민이고요. 한대는 기온이 더 낮아서 춥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해서 술록 유목이나 사냥을 한다라는 거고 토양층이 녹아서 가옥이 붕괴되는 막기 고산가옥 우리 앞에서 고산가옥 언제 나왔었죠? 열대에서도 나왔어요. 둘 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유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 북극 항로개통, 각종 자원 채굴, 군사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극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뭐 오로라 이거 특정반인 차땡땡 학생이 늘 뒤에 배경화면을 띄워놔서 한대 지역의 주민생활을 보여준다는 얘기 했었는데 오로라, 그 다음에 빙하, 백야현상 등을 체험하기 위해 관광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백야현상 같은 경우는 늘 해가 떠 있고 밤이 되면 이 반대가 극야야. 늘 어두운 거. 근데 한대천선이 늘 해가 뜨고 늘 어두운 이유는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중 시간에 했었던 지구본 돌아가는 모양에서 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극지방을 중심으로 직각으로 들어오면 윗부분은 늘 해가 떠 있는 백야현상이 나타나. 이거 줌 수업 때 다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 늘 어두워지는 극야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뭐 빙하 양이 감소하고 빙하 녹으면서 농경이 가능한 지역이 생겨났다. 즉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생활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대 부분은요. 냉한대 기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용어가 다 색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글로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한 장 보고 그 그림의 명칭이 뭐고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 같은 거 좀 이렇게 가볍게 보되 이게 뭐가 다르다 이게 뭐다 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냉대기후 한대기후 특징 일단 온도 몇 도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고 간단한 특징 보시고요. 주민생활 같은 경우는 크게
특징이 없기 때문에 뭐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냉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빙하랑 관련된 애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2페이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13페이지 보면 그 선생님이 그래프랑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줌 수업 때 정리할 예정이니까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